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통찰지능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최연호 님이시고, 출판사는 글항아리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이번에도 이 책은 제가 그 글항아리 서포터즈 2기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여 출판사에서 처음으로 받은 책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참 아주 독특한 내용이라서 이 책은 보면서 뭐 이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 모서리 부분을 제가 뭐 상당히 많이 접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너무 많이 이게 몇 장 넘기다가 접고 몇 장 넘기다가 막 접고 줄을 긋고 막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야, 이 책이 이 모서리 쪽이 너무 두꺼워지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미리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은 읽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어떤 뭐 설교 많이 하시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어디 가서 강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보시면 이 책의 그 어떤 예화거리로 쓸 수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다. 그렇게 일단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자가 그 IQ와 EQ 그리고 INQ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IQ는 바로 이 지능 지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IQ 시대를 이제 넘어서 그다음에 이제 유행을 했던 것이 바로 EQ라고 해서 이 감성 지수가 높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한동안 또 유행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저자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오히려 IQ와 EQ를 합친 것보다도 INQ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INQ가 바로 뭐냐 하면 저자가 만든 그 약어 표시입니다. 통찰 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그 뭐 한동안은 이제 그 IQ 검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이제 그 스탠퍼드 대학의 그 교수가 그 IQ 높은 사람들을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그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경우에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또 IQ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뭔가 나라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그 IQ 검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이렇게 봤더니 뭐 예상외로 오히려 그 IQ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그 업적을 남기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여기에 보니까 그 IQ 그러니까 지능 지수가 140을 넘지 못해 제외되었던 학생들 가운데 오히려 두 명이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IQ가 꼭 성공의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EQ 역시 EQ 지수만 높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성공의 열쇠는 되지 않는다. IQ와 EQ 이 모든 것을 합치고 그리고 그 위에 통찰 지수라는 이러한 지능이 있을 때, 이러한 능력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을 대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찰력, 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통찰력, 통찰 지수, 뭐 이게 이제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시대를 내다보는, 보이지 않는 것을 내다보는 그런 어떤 능력을 우리는 통찰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뇌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80살이 넘어서도 정정한 노인이 주변에 많아졌다. 이 나이에도 행복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사지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육체적 건강이다. 그리고 팔다리 그리고 몸통을 적당한 근육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뇌의 건강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 어르신들이 어디에 주로 많이 시간을 할애하냐면 그 육체적인 건강에만 너무 이제 운동하고 하는데 여기에만 너무 몰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전문의의 어떤 그런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그런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뇌 건강을 위해서 바로 이 그 뇌 건강을 위해서 책을 보거나 독서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또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하는 이런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이것을 저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바로
통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 읽고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읽고 나 자신을 성찰한다. 이것이 통찰이며 통찰의 훈련이 바로 제대로 된 뇌 운동이다. 근육만 튼튼하게 만든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뇌가 근육을 다스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떤 통찰력의 중요성, 그리고 이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뇌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예, 저자가 그 전문가의 어떤 그 식견으로 보고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 참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자가 또 이 통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뜨면 관찰이다. 눈의 망막에 맺힌 모든 사물의 모습은 대뇌의 시각 피질에 전달되고 우리 뇌는 능동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물체를 파악하게 된다. 관찰을 너무 잘하면 어느 순간 냄새도 보고 소리도 볼지 모른다. 실제로 이것은 가능하다. 공감각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으로 소리를 들을 때 색상을 느끼기도 하고 후각과 함께 색상을 보거나 글씨를 보면서 냄새를 느끼기도 한다. 이런 특출한 능력은 예술가들에게서 꽤 발견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떤 통찰력을 키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발판인 그 관찰력에 대해서, 예,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이런 대목, 예, 요런 대목 뭐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줄을 그어가면서, 예, 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보이는 것을 잘 보는 것은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예, 이런, 예, 이야기를 하면서 그 통찰력의 어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하는 이런 대목, 예, 이런 부분 뭐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줄을 많이 그어가면서 표시를 하고 메모를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깊이 마음에 콱 이렇게 와 닿았던 그 대목 하나가 뭐였냐면, 저자가 여기에서 그 통찰력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예를 들고 있냐면 그 골프 선수 중에 박인비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박인비 선수에 대해서 예를 드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이 박인비 선수가 어느 날 이제 골프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때마침 그때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박인비 선수의 그 전속 캐디가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캐디 역할을 누가 해줬냐면 남편이 그 캐디 역할을 대신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경기를 다 마치고 났을 때 이 박인비 선수가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군말 한마디 안 하고 잘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남편한테 이제 그렇게 고마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코디를 해준 그 캐디를 해줬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냐 이렇게 이제 물었겠죠. 그랬더니 박인비 선수가 군말 한마디 안 하고 잘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틀만 더 힘내고 다음 주부터 푹 쉬게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한 이 내용을 저자는 이제 어떻게 이것을 이제 통찰력과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하냐면, 이 경기가 끝나고 남편이 쉬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사랑의 표현이 인터뷰의 어떤 그 마무리에 담겨 있었던 내용에서 통찰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남편이 대신 그 캐디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뭐 고맙다는 말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이 박인비 선수는 그 고맙다라는 말 다음에 한 과정을 더 나갔다라는 거죠. 그 다음 과정을 언급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남편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이틀만 더 힘내고 다음 주부터 더 푹 쉬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고맙다라는 그 말 뒤에 다음 과정을 언급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이 바로 통찰력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대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이 대목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항상 뭔가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뒤의 것에 대해서 뭔가를 한 번쯤 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정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을 아주 상당히 인상 깊게 보고 감명 깊게 그렇게 보면서 아주 중요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다른 사람들 뭐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누구한테 뭐 어떤 그 은혜를 입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 고맙다라는 표시만 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만 끝나지 그다음 또 다른 그 어떤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 생각을 하거나 언급하는 대목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통찰력이라는 것에서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어떤 사건 뒤에서 항상 뭔가를 한 걸음 뒤를 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 책을 개인적으로 보고 상당한 어떤 얻은 수확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번 해 보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소개를 해 드리면 저자는 우리의 그 통찰력이라는 것이 늘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통찰력을 어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과 일에 자꾸 부딪히라는 겁니다. 직접 부딪히라는 거죠. 피하지 말고 부딪히라는 거죠. 피해서는 통찰을 얻기 힘들다.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부딪히다 보면 창피한 일도 당할 수 있고 윗사람으로부터 혼나기도 하며 화나고 짜증나는 사건을 겪을 때도 있다. 이 모든 일이 나를 가르치는 통찰 선생님이다. 자신을 돌아보라. 혹시 회피형 인간은 아닌지. 그렇다면 삶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손해보고도 살 줄 알아야 한다. 지는 법도 배워야 한다. 자신이 행한 일이 올바른 것이었다면 후회하지 말자. 삶과 부딪히며 나 자신의 통찰 훈련은 어느덧 성공의 마지막 시험을 앞에 두게 된다. 늘어난 주름은 훈장이다. 이 대목 저는 아주 상당히 개인적으로 참 감명 깊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람과 부딪히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일에 어, 부딪혔을 때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부딪혀야 된다는 겁니다. 부딪히면서 통찰력이 생겨난다라는 이 말에 저는 아주 상당히 아주 공감을 하고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어느 그 책에선가요?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남극의 그 황제 펭귄 있지 않습니까? 이 황제 펭귄이 영하 60도, 70도에서 그 알을 품고 이제 새끼가 나오기를 기다린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허들링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바깥에 있던 펭귄들이 이제 너무 추우면 이제 또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돌면서 자리를 바꿔주면서 그렇게 이제 그 알을 품는다고 하는데 이 남극 황제 펭귄이 그 혹독한 추위에 알을 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맘때 이제 알을 품어야지 새끼들이 이제 태어날 때쯤에는 따뜻한 봄이 오니까 이제 그 혹독한 추위에 알을 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천적으로부터 이제 자신의 그 새끼를 살려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했는데 문제는 그 천적을 피한 그 대가가 너무 혹독하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영하 뭐 60도, 70도 뭐 이렇게 이상 되는 그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자가 이야기하는 요 대목도 뭔가 이렇게 저는 매치를 시키면서 한번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뭐 살다 보면 물론 이제 무조건 맞서 싸울 필요가 없이 때론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답이 될 수 있는데 저자의 말대로 그 어떤 일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작정 피하기만 하지 말고 때론 그냥 부딪혀 볼 때 거기에서 어떤 또 다른 그 통찰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요런 대목, 요런 대목들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주 마음에 와닿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 뭐 의학 전문가로서 또 본인이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겪었던 어떤 그런 경험담들이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일들을 이렇게 이 책에도 수록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하고 연관이 되게끔 언급을 하고 있냐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 통찰 지능, 통찰력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예들을 드는데 이런 모든 얘기들이 참으로 이렇게 좀 아주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래 맞아.'라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게 해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뭐 오늘 이 책의 내용을 많이 소개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책을 보다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뭐 언급한 내용이 사실은 책의 거의 일부 정도뿐이 안 될 그럴 정도로 참 아주 너무 괜찮은 책을 제가 오랜만에 만나서 여러분들께 이 책을 한번 소개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책은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제가 또 좋은 책 보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